안녕하세요. 이거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가 보리지밴드 상단에서 하단쯤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본주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평선과 이격과대가 벌어져서 조금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점에서 박스권 행보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는데 간밤에 금요일 밤에 미국장과 유럽장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 일본장을 보면은 42,000까지 니케이가 갔다가 역사적인 고점이 4만이 조금 안 되지요. 갔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흔들기를 하고 있고 일본이 지금 화폐를 갖다가 바꾼다고 얘기를 하는 말이 들리는 것 같은데 뭐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 단가이 세대, 전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전략하고 저축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금고 안에 현금을 많이 재놓고 있는데 그 돈을 꺼내기 위해서 가전 방법을 딱 쓰다가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화폐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대놓고 하진 않고 물밑으로 요구했겠죠. 그런 거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베노믹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화폐를 찍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조장을 했는데 그 여파가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건지 뭔지는 내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미국이 일본을 흔들어 대고 있는 것 같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굳건한 동맹이죠. 동맹은 아니고 일본이 그 미국의 하수인이죠. 일본이 이제 보통 국가가 되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일본하고 독일은 군인을 가지지 못하지요. 2차 세계대전의 전범 딱지를 붙여가지고 군대를 가지지 못하게 했는데 한국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일본을 보통 국가화 시킨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됐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나는 됐다고 들었는데 됐으면은 일본이 다시 또 군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민족이죠.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민족인데 일본을 우습게 하는 민족은 거의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겠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이 바닥을 찍고 노는 반등인지 아니면 하나 둘셋 사파 조정하고 재차 빠졌다가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반등이 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양쪽으로 다 열려 있다는 얘기죠. 내가 메이저 세력이 아니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거는 맞는 거고 그 징후도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보면은 보다시피 외국인이 7월 17일부터 또는 7월 12일부터 쭉 팔고 있지요. 대체적으로 그전에는 계속 쭉 샀습니다. 쭉 사다가 7월 12일경부터 근 2주 동안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계속 파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7월 12일부터 팔았으니까 7월 11일이 꼭대기고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일 7월 26일은 조금 적게 팔았지요. 적게 파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 매도 금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그냥 조금만 매수하면은 다시 반등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쯤에 미결제 증가율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내가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320 쪽에 미결제 증가가 뭐 많아졌다는데, 11,000계약, 여기는 만계약, 뭐 특별하게 뭐 많아지고 자시고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377보다는 380이 2배 이상 많기는 하네요. 많기는 하고, 그래서 조금 위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은 지금 양매도지요. 수량으로 볼 때, 누적으로 볼까요? 누적으로 볼 때 양매도, 외국인은 양매수, 정권도 양매수. 그러니까 개인과 외국인 정권이 반대 포지션입니다. 이러면은 통상적으로 양방으로 다 흔들게 되지요. 메인이 하방 쪽이 더 많은 매도가 있는 거 보니까 메인은 하방인데 상방도 좀 잡아먹는 하방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반등했다가 한번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파동이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얼마나 빠질 거냐. 얼마나 빠질 거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빠질 거냐가 중요한데, 그것도 뭐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예상하는 건 있는데, 그 예상치가 맞을지, 안 맞을지, 또, 뭐, 함부로 내가 얘기를 했다가, 대체적으로 잘 맞추는데, 얘기를 했으니까, 그까지 오리라 생각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내가 얘기를 잘 못합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구나, 뭐, 이 정도는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 파동교대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뭐 한 7, 80%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요런 하락이 있는 와중에 짧은 반등이 있고 재차이 떨어졌고, 그러면은 이 전체의 반등이 들어올 건지 아니면 이 하락 중에 요 하락에 반등이 들어올 건지를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전체에 반등이 들어오면은 뭐 대략 볼리면더 상단을 왔고 하단을 왔으니까 중단 정도까지 오겠지요. 중단이 대략 390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를 일단은 바라볼 수 있다. 더 올라오면 더 올라올 수도 있는데 과연 이까지 올라올 거냐가 중요하죠. 나는 뭐 조금 기다려 볼 건데, 기다려 가지고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내에게는 기회다 싶어 가지고 하방으로 느낌이 올 때 또는 신호가 올 때 한번 찔러 보겠지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서 내가 수익 난 게 고작 뭐 한 좀 더 났는데, 상방으로 조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갭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상방으로 좀 찔렀다가 낭패를 좀 봤습니다. 내가 또 원칙을 어겼는데, 위클 옵션 만기일 날은 뭐 1%만 한다, 많아도 5% 이내로 한다, 이런 원칙을 어기고 한 40%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깡통 나버렸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벌었던 게 대략 한 400%좀 벌었는데, 뭐 여기까지 내려올 때 더 벌었지요. 뭐 한 700%좀 벌었는데, 700%좀 벌은 거를 갖다가 그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을 날렸지요. 그래서 한 400% 정도 벌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내가 수익이 예상대로 들어가서 많이 났는데, 일단 물리더라도 방향 따라 물리야지 방향과 반대되게 물리면은 낭패를 본다. 이 반등을 갖다가 얼마나 들어올지 내가 예측이 가능하다면, 정확하다면 좀 반등 방향으로 들어가겠는데, 얼만큼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러프하게 생각하면은 390 정도가 올라오겠구나. 좀 약하다 싶으면은 그래도 380 이상은 올라오는데,
지금 이게 다 빠진 건지 뭐 아닌 건지 조차를 잘 모르겠으니까 이 침체 국면에 들어왔을 때 여기도 보다시피 침체 국면에 들어오면은 조금 시간이 길게 가지요. 길게 가는데 여기도 길게 가고 하는데 지금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이 침체 국면이 약간 반등 줬다가 요거를 뚫는 하락이 나올 건지 아니면은 지금 보다시피 뭐 대도 크로스가 살짝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방 추세가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야간장에는 좀 올랐거든요. 뭐 야간장에 보면은 378.20, 장중에는 394.40. 그러면은 어찌 되냐? 378.20이면은 378.20 요 정도 되고 394.20이면은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요 5일선이 조금 더 내려오고 내일 월요일 날 5일선 위로 올라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뭐 장중에 뚫을 확률은 거의 뭐 90% 이상인 것 같고 종가가 5일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5일선을 뚫고 10일선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일 것이다. 반등이 좀 세다면은 반등이 세려면은 어떠해야 되는가? 지금 외국인이 막 팔다가 안 파니까 조금 파니까 뭐 2,600억, 6,700억 팔다가 470억 파니까 결국 이런 양봉이 났거든요. 이건 선물이고 코스피도 비슷합니다. 코스피도 보면은 양봉이 났지요. 이런 양봉이 났는데 이 양봉이 요 5일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내일 있어 보인다. 그래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반등이 얼만큼 들어오는가. 지금 2731, 2700을 향해 내려가다가 재차 2800을 돌파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요 갭은 메울 것이고, 요 갭은 메아집니다. 요 갭은 메아질 것이고, 요 위에 요 갭을 요번에 메울 건지, 다음에 메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 갭까지 메워진다면은, 큰 하락이 한번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하락. 뭐 큰 하락 해봐야, 금요일 날, 뭐, 이 차트 고수분과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차트 귀신 얘기하길래 뭐 차트 영웅을 얘기 안 했더니 뭐 내보고 차트 귀신이라고 하길래 제가 무슨 차트 귀신은 그래서 물어보길래 뭐 그 얘기를 했죠. 지금 내려온 만큼 뭐 등비 하락, 등비 상승 뭐 요런 추세 요런 걸 보다 보니까 한 2600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바로 내려올 거냐? 아니죠. 이격가대가 벌어졌으니까 조금 반등을 했다가 재차 내려오면은 등비 하락이 되었을 때 요거의 하락분만큼 반등 올랐다가 그 하락분만큼 내려온다면은 2600 정도 되려면은 어느 정도 올라야 된다. 여기 나오겠지요. 근데 조금 더 위로 올랐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2600 근방이 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매물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2607이 역사적인, 고점이었죠. 20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모르겠는데, 18년도쯤 될 겁니다. 그때의 역사적인 고점이 요게 여기죠. 2607. 그러니까 요 근처까지는 온다. 이 근처가 또 보면은 여기 추세와도 맞물리고 조금 지나면 주봉입니다. 보리즈밴드 하단선과도 맞물리고 여기서 21선이 방어가 됐지요. 패스했으니까 조금 올라갈 겁니다. 20주선이 방어되고 반등이 들어왔다가
이 21선을 재차 깰지 안 깰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요 매도 신호가 났지요. 매도 신호. 그래서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뭐 주중에 들어오더라도 깰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좀 전에 얘기한 그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후에는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반등을 해가지고 위로 갈지 아니면은 하락 A파, 반등 B파, 재차 하락 C파가 벌어져서 여기 A, B파의 하나, 둘, 셋이 되는 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A, B, C가 될 겁니다. A, B, C 안에서 뭐 1, 2, 3, 4, 5가 되는데 그 1, 2, 3, 4, 5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파가 남아 있지 않을까 하고 보는 게 내가 보는 지금 이 추세의 흐름을 내가 그래 보고 있지요. 그래서 아직 주봉으로 볼 때는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았다. 꺾이지는 않았는데 캔들은 5일선 밑으로 내려가고 20선도 건드렸다. 우리가 이 상승 중에 5일선 밑으로 내려가고 21선 건드린 적이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5주 추세선이 20주 추세선을 깨고 내려갈 때 그때 이제 완전한 하락이구나 이렇게 보시도 늦지 않습니다.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요런 갭을 이번 상승에 다 메꾸고 내려오냐 아니면은 갭 하나만 메꾸고 내려오냐 뭐 그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반등이 얼마나 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2800을 뚫고 21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상승이다 하고 이래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꾸고 쌍봉이나 쌍봉 비슷하게 갔다가 재차 빠지게 되면은 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은 한번 위쪽으로 뭐 불꽃쇼가 보이겠지요. 불꽃쇼가 보이든 안 보이든 여러분들은 현금화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 현금화는 저게 새벽이님도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진짜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됩니다. 뭐 코인을 사가지고 수익을 좀 봤다. 아니면 뭐 원자재를 투입해가지고 부동산을 내가 수익을 좀 봤다. 뭐 다 좋을 수는 있는데 한번 조만간에 1년 안에 아마도 1년 안에 대폭락의 시작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정확한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떤 자산이든 박살 날 겁니다. 비트코인도 박살 날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전자산이 금인데 금값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게 뭐냐? 뭐 결국 현금이죠. 현금이 있으면은 우리 IMF 때 한번 봤지요. 엄청나게 하락한 걸 봤습니다. 근데 대공황은 그보다 더 심하거든요. 여러 지표들이 대공황을 닮았다는 유튜브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제학자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일이 정말 벌어질까 아닐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벌어질 가능성은 많은데 그럼 그게 벌어졌을 때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까 주지 않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줄 가능성이 꽤 있을 것이다. 왜냐 아직도 개인이 이 시장에 너무 많이 남아있다. 퇴출된 사람이 많지 않다. 우리가 IMF 때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내가 몇 번 언급해드렸는데 옛날에 뭐 아파트 살 때 은행 직원이더라고요. 내보다 한 뭐 4살 많은 것 같은데 90년대 그러니까 애들끼리 이제 같은 학년이니까 아파트 안에서 이제 같이 어울리면서 뭐 밥 먹는 자리가 돼 가지고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1,000만원어치 그 당시 투자를 했습니다. 뭐 90 몇 년도에. 그래가지고 IMF가 오면서 20만원 됐다더라고요. 그래가 20만원 팔아가지고 소고기 사 먹었답니다. 1,000만원을 20만원으로. 그 당시 저 외곽의 아파트 하나가 그러니까 위성도시 아파트 제일 싼 게 분양가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위성도시 분양가가 한 23, 4평짜리가 좀 싼 거는, 통상적으로 괜찮은 아파트들은 대략적으로 한 5천만원 정도 됐었고 4, 5천만원 됐고, 좀 외곽 중에서도 더 변두리 외곽이 있지요. 그런데 아파트 집성층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 쪽 뭐 이런 데는 2천만원 초반대였다더라고요. 2천 몇백만원 뭐 이래 됐는데 2,800인가 모르겠는데, 그게 분양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파트 반값쯤 된 거죠. 그 돈이, 처음 들어갔던 돈이. 근데 20만원에 끊졌으면 98%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IMF 때 300이 깨졌었거든요. 29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꼭대기가 1100 정도였으니까 대략적으로 만 70 몇 프로 떨어진 거죠. 만 75%, 80% 채 안 되게 떨어졌는데, 대공황은 한 90%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1,000만원이 20만원까지 가서 팔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한 15만원, 뭐 10만원 이때 갈 때 팔 수도 있다는 거고, 그 당시에 부도 나거나 상장 폐지된 종목들이 한 30%가 넘었습니다. 그런 상황보다 더 험악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몇 년 안에 있다. 그러면은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부동산도 주식도 거의 10분의 1쪽, 부동산이 거의 10분의 1쪽 정도 날 것이고, 물론 중심가는 한 얼마 안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건물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은 외곽부터 먼저 팔거든요. 그래서 외곽부터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중심가는 그 대폭락이 일어나도 최고 중심가는 10%, 많이 떨어지도 20%, 거의 뭐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래가 안 됩니다. 왜? 안 내놓으니까, 매매가 안 되니까, 싸게 팔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 일이 가까운 시일 안에 벌어진다. 가까운 시일이라는 것은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곧 벌어질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 기회가 오니까, 주식으로 말고라도 돈 벌 기회가 오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럼 현금을 어떻게 갖고 있는 게 좋으냐? 가장 좋은 거는 우리나라 원화보다 달러가 더 좋지요. 사실은 달러가 더 좋은데, 달러를 갖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 별로 없지요. 미국 주식이 만약에 대공황 때 90%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90% 떨어졌는데, 그 떨어졌을 때 주식들이, 미국 주식도 상장 폐지될 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1, 2년 전에 2, 3년 전에 미국 주식을 열풍이 불었잖아요. 미국 주식 열풍이 불고 많은 개미들이 글로 갔습니다. 갔는데 미국 주식이 그때부터 뭐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뭐 좀 오르긴 올랐겠죠. 개미가 많이 달라붙었으니까. 그 주식들이 제 가격을 찾고 또 거품이니까 더 떨어지고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최고입니다. 그나마 경기 방어주나 또는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금이죠.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파는 게 좋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지금 온수당 금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네. 뭐 한 2,000달러 정도 하는가? 뭐 금값 안 반지 오래돼가지고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온수당 한 15,000불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 놓으면은 금값이 우리가 예전에 5만원 잡을 때
5만원 잡았을 때 보다 더 올라가지고 지금 한돈에 한 20만원 좀 하지요. 20만원보다 지금 더 올랐을 것 같은데 한돈에. 그러면은 20만원 대비 10배 가까이 날 것이다. 그러면 150이나 금값이 200만원 가까이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금값이 100만원 넘어갈 때부터는 한번 팔 준비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금을 갖다 또 다 팔란 얘기는 아닙니다. 갖고 있는 거. 한 절반 정도는 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금을 좀 갖고 있었는데 금을 팔아먹는지 어쨌는지 금이 안 보이더라고요. 기억도 잘 없습니다. 내가 회사 다니면서 행운의 열쇠 그게 한 몇 돈 되지요. 그걸 갖다 몇 번 받았거든요. 몇 개 들고 있었는데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행운의 열쇠 금으로 된 거 하나도 안 보이길래 내가 다 팔아먹었나 싶기도 하고. 그거 말고도 금반지나 금목걸이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워낙 액세서리 차고 이런 거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귀찮아다 보니까 거의 안 차거든요. 결혼할 때 아버지께서 어려울 때 쓰라고 금목걸이를 갖다가 한 냥짜리를 했나 10냥짜리를 했나 해준 것 같은데 내가 좀 큰 걸 해달라 그랬거든요. 짠 거 말고. 그때 예를 들어서 한 5천만원짜리를 해줬다 이러면 사실 돈이 될 건데 지금 금값이 한 20만원 넘었잖아요. 그 당시 한 5천만원 정도짜리 해줬으면은 지금 최소한 2억 이상 될 건데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때 한 500만원짜리 정도 해줬던 것 같아요. 그 500만원짜리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한 5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인가 50만원 아닌 것 같고 50만원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한 500원 될 것 같은데 500 맞나 50인가 하여튼 금목걸이가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현금이 중요한 시기가 올 것이다. 현금이 중요한 시기가 IMF처럼 그리고 현금이 불어나면은 현금 대용이 되는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산업 쪽에 있는 분들은 현물을 가지고 있기가 좋지요. 거의 쇠가 되든 구리가 되든 니켈이 되든 아연이 되든 뭐가 되든 갖고 있으면 좋지요. 내가 말한 최 사장이 옛날에 아연 도로스를 갖다가 한 3, 4천 톤 갖고 있었거든요. 3, 4천 톤 들고 있다가 팔려고 하다가 그게 74%짜리 도로스인가 그렇었더라고요. 덩어리가 크던데. 그러다가 안 팔고 자기가 다 녹여가지고 96%인가 몇 프로 있거든요. 그래 만들어가지고 아연계를 만들어서 다 납품을 한 것 같더라고요. 3, 4천 톤 되는 거를. 자기 거래선이 그때 보니까 동경 쪽에 있었고 포스코, 현대자동차 몇 군데 있던데 돈 안 되는 데는 1군 업체라도 자르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이런 데 같은데 현대중공 이런 데서는 자기가 1차 밴드 해라고 납품해라고 해도 돈 안 되면 안 가요. 안 가니까 직원이 와가지고 서류 다 들고 와서 1차 밴드로 만들어 놓고 납품해라 해서 납품을 하는데 어느 날 불러가지고 갔더니 돈을 뜯으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대놓고 쫑꼬를 주고 왔다더라고요. 이익이 나면은 진짜 입안에 해같이 살살 그리고 잘 하는데 이익이 안 나면 완전 깡패같이 구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내 영상에 한번 출연시키려고 했는데 출연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모자이크 처리하고 하자. 그것도 싫대요. 그럼 다리만 내놓자, 손만 내놓자. 해도 싫대요. 목소리만 나오게 하자. 그래도 싫대요. 그래서 한 번도 출연은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어려운 와중에도 계속 잘 법니다. 잘 버티고. 왜냐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고 하면은 분산 투자를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험에 대비해서
직원 수를 줄이고 회사 공장 규모를 줄이고 이런 거를 잘 하더라고요. 재산이나 뭐 경영 능력으로 볼 때는 직원을 뭐 수백 명 정도 데리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한 방에 골로 간다면서 직원을 갖다가 한 10명, 20명 정도 수준으로 줄이 가지고 있고, 전에 한 10년 전에 한 10명 정도 수준으로 했는데 물량이 밀리니까 직원 한 명당 보조를 갖다가 조수를 2명씩 붙여가지고 일시적으로 뭐 한 1, 2년 동안 직원을 갖다가 한 30명 정도로 늘린 적은 있는 걸 봤습니다. 일이 많으면 한 3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자기도 현장 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돈에는. 뭐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주식파는 그 돈 놓고 돈 먹기, 돈으로 하는 전쟁터 아닙니까? 여기 낭만도 없고 아군도 없습니다. 내같이 좀 멍청한 사람이 내가 보는 대로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우리 채널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별로 원치 않고 많은 사람이 보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나한테 구독료를 내주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고, 나한테 돈 벌었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좀 주는 사람이 내인데는 제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대단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첫째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하고 여러분들하고 시장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걸 갖다가 알려줘도 나한테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또 새벽이님처럼 구독료를 내주시면은 내가 굳이 이 통신료를 갖다가 비싼 통신료를 안 써도 되거든요. 안 써도 되는데 영상을 찍으려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이 전부 통신료 보조금으로 뭐 다 들어가지요. 그래도 좀 모자라는데 그런 용도로 쓰지, 뭐 내가 뭐 치킨 사 먹고 피자 사 먹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한때 좀 있은 적이 있었죠. 한 7, 8년 전에 그때는 뭐 조금 돈이 들어올 때가 있었고, 또 주식과 관련 없는 영상이 떠가지고 돈이 좀 몇 달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거 들고 조금 운동을 하러 갔었지요. 한 60만원 현금 들고 크로스핏 한 달에 20만원 하는데 1대1 하길래 3개월 할 수 있는 걸 6개월. 그때가 내나 저 코로나 사태 때죠. 그래가 크로스핏 현금 60만원 내고 한 6개월 장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돈 내고 그 전에도 했고 그 후에도 했지요. 지금은 뭐 그럴 돈이 없어가지고 비싼 돈 내고 운동을 안 하고 좀 싼 돈 내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심장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다른데 고통을 갖다가 심하게 줘야 그게 풀리더라고요. 다른데. 그래서 다른 쪽이 이제 항상 아프죠. 손가락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래 해야 머릿속이 아픈 게, 또 심장이 아픈 게 뭐 못 느끼는지 낫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통증이 없어요. 기왕 통증이 있으면 내가 잘 참을 수 있는 곳에 통증이 있는 게 나는 좋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장이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안 풀면은 큰 병을 얻습니다. 돈을 벌든 벌지 못하든. 돈을 벌고 큰 병을 얻으면 그 돈으로 치료라도 할 수 있지, 돈 못 벌면 치료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고테가 다카시도 맞나? 고테가 다카시 뭐 그 사람도 젊은데 장이 끝나면은 뭐 강가에 나와가지고 강을 쳐다봤는지 바닷가 가서 바다를 쳐다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멍하게 뭐 한두 시간 쳐다봤다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안 풀면은 못 삽니다. 큰 병 걸립니다. 그래서
일가 중에 운동하는 시간을 넣어 가지고 반드시 하시라 하는 거고, 이제 보다시피 이래 쭉 사다가 살 만큼 많이 샀거든요. 뭐 40 몇 조를 샀지요. 그래서 한번 우리 시장은 위로 한번 솟구칠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요 산 상태에서 밑으로 흔들어 가지고 밑에서 더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로 올라갔을 때가 있다면은 그때 한번 틀어주고 밑으로 내릴 때 분할 매수하면서 이격가대 기법으로 계속 수익을 내고, 바닥 징후 비슷하게 왔을 때 그때는 분할 매수로서 장기 투자로 들어간다. 요런 전략이 딱 맞거든요. 그리고 공황이 만약에 벌어진다. 공황도 1, 2년 만에 끝이 안 납니다. 3, 4년 갑니다. 그러면 대세 하락기에는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면서 그냥 떨어지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공황이 끝이 났나 보다. 이러고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는 공황인지 모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공황이었네. 지나고 보니까 그게 대공황이었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장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갖다가 지금쯤 되면은 암만 못해도 현금을 갖다가 전체 자산의 절반은 들고 있어야 됩니다. 절반은 들고 있어야 되고, 그 절반 중에서 들어가더라도 뭐 20%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분할 매수 한다 하더라도 암만 못해도 30% 이상 현금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현금이 주식에서 물리고 모든 데서 물리고 했을 때 만약 주식에서 뭐 주가지수가 10분의 1쪽이 나면은 잡주들은 거의 98, 9% 떨어지거든요. 98, 9%라는 게 만원짜리가 100원, 200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10만원짜리가 1000원, 2000원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IMF 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수많은 업체들이 부도났습니다. 저 업체는 부도가 안 날 업체인데 하는 것도 부도났습니다. IMF 지나서도 부도났잖아요. 대우 가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정권한테 밑비서 갔는지, 김대중한테 밑비서 간 건지, 아니면 다른 뭔 이유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갔습니다. 뭐 세계 경영을 얘기하면서 은행 돈을 안 쓸 수 없지요. 그 정도 기술력이고 그 정도 브랜드 이미지 가지고 시장에 퇴출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뭘 잘못해서 그렇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무슨 경제적인 지표 들고 뭐 어쨌다 저쨌다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정치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를 잘못하면은 뭐 기업 골로 가는 거 한순간이죠. 뭐 정치인들이 기업을 갖다가 뭐 지 발에 뭐 때만큼이나 생각을 하겠습니까? 때만큼도 생각 안 하겠지요. 자, 어쨌거나 이격가대가 나왔고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로 삼 들어갈 만하다. 내 말대로 작년부터 잘 따라온 사람들은 지금 현금을 갖다가 한 8, 90%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8, 90%. 만약에 현금을 8, 90%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조금만 더 버티면은 뭐 기회가 옵니다. 어디든 간에. 뭐 부동산에서 올 수도 있고 현물에서 올 수도 있고 주식에서도 올 수 있고 뭐 여러 군데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식을 가지면 불안해해야죠. 주식을 가지면 뭐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왜 떨어져 있을까 생각하니까 코스닥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침체 국면이 조금 길지요. 침체 국면이 좀 길다. 여기도 좀 긴 게 있고 여기도 좀 긴 게 있는데, 그래서
침체 국면이 끝나고 반등이 있을 것이다. 반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0년 바닥 대비는 그래도 많이 올라 있지요.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떨어질 건데 얼만큼 떨어질 거냐 하는 게 조금 궁금한 부분이고, 여기서 반등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인 고점은 저 앞에 또 있지요. 2925. 이 2000년 버블 사태경에 역사적인 고점을 미국 나스닥은 뚫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못 뚫고 있습니다. 그 많은 코스닥 종목들이 상장 폐지가 되고 새로운 종목들로 길이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처도 못 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거를 뚫고 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을 것이다. 그게 늦어도 20년 안에 올 것이고 빠르면은 10년 안에도 올 것이다. 오기 전에 이런 저점을 찍는 그런 또 시기도 올 것이다.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저점이 깨질까 깨지지 않을까, 그게 관건인데 아마 이 저점을 깨기는 그래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너는 뭐 8, 90% 깨진다 하지 않았냐 뭐 그랬는데, 뭐 이거 고점 대비 8, 90% 같으면은 뭐 90%면 2290이네요. 290 정도. 80% 같으면은 뭐 대략 한 600쯤 되네요. 500, 600 정도. 뭐 85% 같으면은 대략 한 400, 한 3, 40. 그래서 이 저점을 안 깰 가능성은 뭐 절반 이상 있다.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금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돈이 몰리는 주식을 갖다가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면은 더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한 8, 90% 망하더라도 망하지 않을 종목을 1, 20%짜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대공황이 오면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망할 건데, 망하지 않아야, 휴지 조각이 되지 않아야 그래도 반등했을 때 뭐 그게 10배가 가든 100배가 가든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종목이 그래 될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사실은. 우리 IMF 때 임원이 그러더라고요. 회장뿐만 아니고 회장, 사장, 뭐 등기이사들 전부 뛰어나가가지고 밖에서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돈 빌린다고 쌩 난리였지요. 그게 상장회사 빚이 있는 상장회사는 다 그랬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랬습니다. 삼성전자가 5천원짜리일 때 4만원이 깨졌거든요. 39,000 얼마가 됐습니다. 누가 그런 언급을 하길래 안 믿었었거든요. 내가 또 그런 말들은 확인을 하는데 확인하니까 정말로 깨졌더라고요. 지금 뭐 유무상증자 때문에 권리락돼 해가지고 그 확인이 안 되는데 뭐 그래 했었습니다. 4만원이 깨졌습니다. IMF 때. 지금 50분의 1조 100원이죠. 100원인데 지금 뭐 8만 몇천 원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뭐 내가 볼 때는 조만간에 요거는 우선 주고 삼성전자를 보면은 이 조만간에 7만 원을 향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주봉으로 보면은 꼭대기 쳤지요. 하락했지요. 반등 들어왔습니다. 요때 뭐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뭐 안 갈 수도 있는데 뭐 좀 더 갈지 안 갈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간다 하더라도 이거를 바로 뚫지는 못한다. 조정이 있고 다시 갈 것이다. 지금 버니밴드 상단 갔다가 버니밴드 중단 20주선을 닿으려고 내려오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 바닥을 찍은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반등을 한 번 더 주고 빠질지, 반등을 줄 때 요 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이 고점을 뚫지 못하는
상승을 하고 반등을 하고 하락을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다이버전스 나왔으니까 큰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이 전체가 A, B, C가 되는데 그 C가 이 저점을 뚫을지 아니면은 수렴 형태가 돼 가지고 A, B, C, D, E가 되면서 수렴을 하고 반등을 할지 뭐 그거를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저점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위로 올라갈 때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뚫고 올라가면은 그때는 이제 팔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때 팔면은 이 저점이 뚫리는 삼성전자도 뚫리는 그런 대세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주식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데 또 돈 벌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길게 보는 사람 같으면은 내가 한 10년을 보고 투자한다 이러면 지금 돈 빼는 게 맞지요. 돈 빼가지고 큰 하락이 있은 다음에 몇 년 후에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흐름에 더 동참하고자 또 감각을 갖다가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부분을 현금도 종목이다 생각하고 현금으로 갖고 있을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실력으로 버는 게 아니고 정말 운으로 버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운으로 번 사람은 시장을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멘탈도 가장 큰 실력이거든요. 멘탈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은 적당히 계속 내가 가진 종목이 수익 나면 익절을 해가지고 현금화를 갖다 시켜야 되고 그 현금화를 올해 안이나 내년 초까지는 90% 이상 현금화 시켜야 됩니다. 90% 이상 10% 정도는 물리가지고 거의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내가 90% 현금을 들고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휴지 조각 비슷하게 돼 있는 것 중에 상장 폐지가 안 되고 괜찮은 종목들을 나중에 투자해 가지고 아니면 그와 유사한 종목 중에서 1등 대장주들을 투자를 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손실을 갖다가 훨씬 더 큰 이익으로 그 손실의 10배, 100배를 이익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화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은 야간 시세에서 보면은 내가 말씀드린 360짜리가 0.63 떨어졌고 장중 최저가는 0.5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얼마나 더 떨어질까? 뭐 내 예상대로 한다면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바닥이 이번 월물이 8월 8일날 끝이 나거든요. 이번 월물의 바닥을 볼지 다음 월물의 바닥을 볼지 아니면 이번 월물과 다음 월물에 걸쳐서 바닥을 볼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월물의 바닥을 볼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인다. 뭐 그래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이 380이 선업 사투로 볼 때 요거는 1봉이고 뭐 10분봉 30분봉 그러면 15분봉으로 볼까? 15분봉으로 보면은 꼭대기가 15.3인데 0.72까지 떨어져 있는 거지요. 요거 387이고 콜. 좀 전에 내가 클릭한 게
포 360을 내가 보고 있다 그랬죠. 포 360입니다. 포 360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뭐 조금 과거에 더 올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최고가 제가 보다시피 최고가 9.65에서 뭐 요만큼 떨어졌습니다. 요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 최저가 0.14지요. 내가 0.1516 요쯤에도 샀다가 뭐 조금 남기고 팔았는데,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나는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요 위까지 쭉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예상대로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풋이 이만큼 올라온다면은 결국 무슨 얘기냐, 큰 하락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큰 하락을 정말 할 것이냐, 뭐 콜로 볼 때는 지금 요 400짜리를 보고 있는데, 뭐 고수분 중에 하나가 이 400짜리가 0.1이 될 때까지 지켜봐라, 그때까지 하락한다. 지금 0.10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뭐 한 4칸 정도, 4칸이면 선물 10포인트죠. 지금 당장 빠지면 선물 10포인트 빠지면 되고, 좀 이따가 빠지면은 세타 값이 빠지니까 조금 더 빠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야간에는 360짜리가 어디까지 갔나, 400짜리 0.12, 뭐 얼마 안 올랐고 밑에 게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요 360짜리가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ATM이 얼마냐, ATM이 뭐 대략 375 좀 되네요. 375짜리는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바닥이 0.65였는데 65 대비 0.76 갔으니까 대략 한 10배 올라갔지요. 근데 10배보다는 더 오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줄이면은 내려오면은 최소 요 정도나 요 정도 내려올 수 있다. 아니면 하락 A, B, C 조정받고 올라간다면 요 정도 내려올 수도 있다. 뭐 2.4 정도나 아니면 3.7 정도 내려온다면은, 여기가 지금 5.12잖아요. 5.12가 2.5나 2.4나 뭐 3.5 내려오면은 아직도 선물로 한 5포인트나 7포인트 정도는 더 내려야 된다. 야간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뭐 다 왔네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거의 상승의 끝일 가능성이 있겠다. 한호가 정도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0.63에서 한호가나 도호가 같으면은 360짜리가 대충 뭐 0.30 정도, 0.30 정도 빠질 때가 바닥이다. 장중으로 본다면은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뭐 한 0.25. 어쨌거나 360이 옵션 가격이 0.30 이하로 떨어지면은 거의 바닥인가 보다 생각을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고, 수요일 같으면 7월 31일이거든요. 내 기억에 7월의 마지막 날인지 8월의 첫날인지 뭐쯤에 대폭락이 시작한 그런 때가 있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과거에. 그래서 역사가 만약에 반복되어 주고 그때처럼 뭐 1000배가 나주면 참 좋겠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의 진입 장벽을 높여 가지고 그 외국인이 이 파생시장을 장악했다 그랬죠. 그 매매 대금이나 거래량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1000배씩 나고 이런 게.
과거에는 누구나 파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뭐 기본 뭐 이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돈도 1,000만 원, 2,000만 원 있어야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게 막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이제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뭐 상방으로 뭐 100배짜리, 200배짜리는 나더라. 하방으로도 그러면은 100배, 200배보다 더 큰 게 날 수가 있는데 왜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천배 난 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미국 부도 나는 날에 한 번 났었고 최근에 한 번 1000배짜리가 났는가? 뭐 월물을 거쳐 가지고는 그 상승할 때 한 번 났는데 월물을 거치지 않고는 상승할 때가 하락할 때보다 더 크게 난 것 같아요. 위클리에서 뭐 100배짜리는 많이 났습니다. 100배, 200배, 300배, 400배짜리도 났는데 월물 옵션에서는 아직은 안 난 것 같아. 그래도 한 번쯤은 날만도 한데 지금 상황에서 날려면은 이 정도 쭉 올라갔다가 이거를 깨고 내려오는, 그리고 요거까지 깨지면은 1000배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 월물 안에.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그런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은 나는 어차피 파생을 하고 파생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움직여주면 좋거든요.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은 또 내가 행사가를 들고 있고 내가 그걸 다 먹을 수 있다면은 그거는 큰 행운이 되겠지요. 뭐 로또 당첨과 똑같습니다. 자, 내가 주절주절 말이 많았는데 오늘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 투자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짧게 보면은 지금 당장이 중요하고 길게 보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그게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 그 바닥을 치고 내가 바닥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보고 내 인생을 얼마나 바꾸냐는 본인의 멘탈 관리 능력과 또 본인이 얼마나 실력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멘탈도 실력이거든요. 뭐 내가 시장을 그럭저럭 잘 보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본 거는 실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실력, 멘탈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본대로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나는 상방으로 조금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360이 요 저점, 이 저점을 깨줬으면 좋겠다. 뭐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 생각일 겁니다. 위로 많이 올라가 주면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클 것이고, 수익으로 돌아서면 여러분들이 익절을 하고 다음 수익 줄 때를 또 기다리면 되거든요. 기다리면 됩니다. 자, 나도 내가 오늘 얘기한 걸 갖다가 몇 번을 들을 겁니다. 듣고 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장중에 자꾸 잊어먹거든요. 자꾸 깜빡깜빡 해가지고 내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엉뚱한 짓을 할 기회가 더 이상 없다. 방향은 하방인데 지금은 당장은 상방향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수익이 나 있는 거는 수익을 좀 더 보고 팔면 되고,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게 수익이 났다 이러면 그 수익을 적절하게 잘라가 익절을 하시고 현금화 시키고 있다가 다음 기회에 수익을 보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미국 대통령, 또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참 중요한 부분인데, 뭐 귀에 총을 맞춘
트럼프가 기회 촉 맞는다는 것을 예언한 사람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언을. 그래서 기회 촉 맞는 걸 맞췄으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도 뭐 맞출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러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죠. 그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은 주가가 트럼프 때 올랐으니까 오를 것이다. 그럼 그 기대감으로 거진에 오를 가능성이 많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대통령이 된 직후까지.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면은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미국에서 뭐 경제학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많은 주장들이 나옵니다. 공황 얘기도 나오고 뭐 대폭락 얘기도 나오고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행보를 잘 봐야 된다. 미국이 꼭대기를 치고 하락하는데 우리나라 자금 과연 오를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른다면은 세계의 자금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이제 거의 되었죠. 되어가고 있고 또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더 큰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까지 다 데리고 가기는 너무 버겁다. 그래서 개인들을 갖다가 하수든 중수든 고수든 상당 부분 털고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고수도 상당 부분 털렸습니다. 고수들도 이 하락에서 요 상승할 때 있지요. 상승할 때 많이 흔들었잖아요. 이때 고수들 상당 부분도 털려 나갔습니다. 이 하락부터. 요 하락 때 상승으로 돌아선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들어간 고수들은 신용을 쓴 사람들, 미술을 쓴 사람들은 이미 죽었을 것이고 신용을 쓰지 않고 현금으로만 한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는 있을 겁니다. 살아는 있는데 요때 산 사람은 아직 뭐 종목들 절반 정도는 뭐 본전 정도 왔을 가능성이 있고 요때 산 사람들은 선택을 잘했으면은 한 7, 80% 정도는 뭐 수익으로 돌아섰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요때 산 사람들은 이제 진짜 고수겠지요. 이때 산 사람들은 더 고수고, 요때 산 사람은 더 고수겠지요. 요런 사람들은 이미 수익권에서 수익을 쭉 내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익 나면 파시라. 요디매부터 들어가시라 했지요. 그리고 요때도 들어가시라 했을 겁니다. 요때도 들어가시라 했을 겁니다. 왜? 외국인들이 여기서 이까지 산 금액이 40조? 22조를 샀고 또 여기서 이까지 산 금액이 20몇 조를 샀습니다. 그래서 40조를 넘게 샀으니까 한 번은 올릴 것이다. 는 게 내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샀는데 내리가지고 밑에서 더 사 올린다. 그러면은 정말로 큰 장이 그 다음에 옵니다. 뭐 5천 정도 가는 장이 아니고 많이 가는 장이 오고 2만이 가는 장이 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5년 10년에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그거를 기다려 가지고 그 열매를 한번 맛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퍼뜩 파생으로 돈을 벌어 가지고 주식에 들어가서 주식에서 10배 20배